동로 28 아트스퀘어 전광판을 통해서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먼저 금주를 잡은 채로 잠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쪽 카메라를 앞쪽을 바라봐 주시고요.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때 상인 회장님들과 함께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작진 인사.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리고 그리고 아무도 지금부터 갈 때까지 나만다 Oh my God 네, 그럼 하나, 둘, 셋에 맞춰서 금주를 천천히 잡아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동동로 일대 상인 회장님들과 함께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유민입니다. Greetings everyone. My name is 정유민. I'll be your host today's ceremony. 먼저 국민들에게 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And youth busking. Please stay with us. 부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청장님 또 위원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네, 중구회에서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join me in welcoming all the participants joining us today. We'll have a progress report on Dongsanlo Special Tourist Zone. Please join me in welcoming Deputy Head 황보란 onto the stage.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젊은이의 성지 동성로를 부활시키고자 본격 착수했습니다. 중구는 지난해 8월 사업계획의 수립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를 비롯한
이를 바탕으로 금년 4월 관광특구 지정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특구 지정 요건에 대한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이 완화 또는 배제됨에 따라 향후 동성로 이뤄내는 경과 공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추진 중국 국민으로서 제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동성로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추억과 낭만 화이팅! 대구 동성로 화이팅! 꿈과 희망의 공간 화이팅! 관광특구 지정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관광특구 지정태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7월 20일 대구광역시장 홍준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성로는 저희들이 학창 시절에 와보면 그때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치여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활발했습니다. 대구의 젊은이의 성지였고 그리고 중심이고 동성로가 살아야지 대구가 살고 또 서문시장이 살아야지 대구 경기가 산다고 할 정도로 동성로가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로가 요즘 또 배달 문화가 워낙 발달을 해가지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핸드폰 보고 다 주문을 하고 그래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쇠락하기 시작했고 또 대구의 주력 산업인 섬유산업이 쇠락하면서 동성로도 쇠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민선 8기 들어와서 대구에 산업 재배치를 하면서 5대 신산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지금 경제가 대규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젊은이들이 대구를 떠나지 않고 불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불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대구 출산율이 전국이 거의 마이너스 0.7인데 대구는 2% 정도 압도적인 출산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결혼하는 혼인율도 보면 전국의 한 3배 정도로 2배 반 정도로 대구 젊은이들이 대구를 꿈과 희망의 도시로 지금 여기고 앞으로도 번창할 것으로 보고 잘 떠나지 않고 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살리고 대구 경북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서문시장 활성화와 동성로가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동성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또 동성로를 젊은의 거리 만들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해 놓고 지정만 해 놓으면 안 되죠. 어떻게 이제 동성로를 만들어 갈지 후속 조치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고 다시 젊은이들이 동성로의 성지로 젊은이들의 성지로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관광특구 지정에 참 고생해 주신 우리 이만교 의장님과 그리고 중구청장님 그리고 대구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국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구의 자랑이자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 일원이 대구 최초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은 대구 지역에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이는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지역 상인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성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특구 지정에 애를 써주신 우리 홍준표 시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웅 국회의원님은 국토부 차관 출신으로서 또 인맥이 좋으셔서 이 일에 또 적극 노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웅 의원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만규 의장님과 이민환 시의원님, 그동안 정말 노력하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태숙 의장님과 우리 중구의 7분의 의원님이 모두 합심해서 또 이 관광특구 지정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 이준호 회장님과 우리 상인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로 이런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준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김정길 우리 또 관광진흥공사 또 우리 대표님도 오시고 여러 내빈이 오셨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골목 해설사님들이 뭔가 해설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생겨서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또 우리 신라호텔도 유치해서 프리미엄급으로 경북 광유 자리에 신라호텔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홍준표 시장님께 누구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서의 동성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실천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 상품 개발, 그리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멋진 공연, 그리고 흥미로운 이벤트로 그들에게 보다 즐겁고 매력적인 장소로 기억되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과 열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구 발전은 도심 활성화에 있습니다. 동성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도록 이제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성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이규하 청장님과 함께 이 자리에 와 서 계시지만 많은 분들께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시장님이나 청장님이 하셨지만 특구 지정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구 중구가 또 대구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말 그대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시 제 지역구에 오니까 좋네요. 반가운 얼굴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성로가 정말 젊음의 거리, 패션의 성지입니다. 그런 동성로가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홍준표 시장님, 정말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불철주야 내가 고생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김기웅 중랑구 국회의원님, 유기아 청장님, 그리고 대구시의 우리 이민환 시의원님과 중구의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준호 그 회장님과 이게 또 상인회 회장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동성로에 공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격이라도 좀 낮춰도 했는데 그것도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한번 잘 의논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제 이 지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성로가 또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나야 되겠지만 또 인근에 또 호텔 신라가 건립되고 나면은 아마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동성로가 함께 숨을 쉬고 뛰어야 됩니다. 동성로가 활발해야 우리 대구가 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힘껏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최초의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으로 저희 대구 시민과 중구 구민들이 지금 같이 축하 자리에 있어서 정말 좋은 자리라 생각하고 우리 중구의 또 동성로라는 그 명성 관광 명소로서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열심히 불철주야 열정을 담아서 관광특구의 명소가 글로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기념 퍼포먼스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구호에 맞춰서 버튼 셋! 대구 관광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함께 또 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념 촬영 마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이제 버스킹이라고 길거리 공연인데 정문적답을 합니다. 누구라도 마이크 들고 묻고 그 자리에서 적석 답변을 쭉 하는 그런 버스킹 행사인데 사실 그렇게 해보면 마이크를 이래 주면 자기소개하고 지자랑하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질문하고 물을 게 있으면 아예 현장에서 메모를 해달라. 그 메모를 보고 바로 적석 답변을 하는 게 소위 정치 버스킹입니다. 이 정치 버스킹은 지난번에 4년 전에 내가 수성구에 무소속 출마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 처음으로 제가 한번 해본 겁니다. 하루에 1시간씩. 자, 우리 대구 시민들이 질문한 것을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심 관광특구를 찾아보니 고양시, 대전, 유성구 등 관광특구인지도 몰랐던 곳이 많았습니다. 유명무실한 관광특구가 되지 않기 위한 비책이 있으신가요? 이 관광특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시작인데 동성로가 젊음의 거리가 되고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려면 첫 번째 쇼핑의 거리가 됩니다.
쇼핑의 거리가 돼야 되고 동성로에 와서 물건이 싸야 돼요. 다른 데보다 비싸면 안 돼요. 서울에서도 SRT 타고 내려와서 동성로에 물건을 사려면 우선 쇼핑거리가 명품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로마에 가보면 스페인 광장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양쪽에 늘어서 있는 거는 전부 명품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그게 로마에 가면 로마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스페인 광장입니다. 말은 스페인 광장인데 거기에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명품들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계 관광객들이 로마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스페인 광장이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가고 여러 군데를 갑니다. 그래서 동성로가 제대로 일어서려면 명품의 거리를 우선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동성로 가게들 보면 좀 빈민하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성수동이나 망원동 카페 거리를 가면 팝업 스토어나 이색적인 가게들이 많은데 동성로 상가가 좀 더 개성 있고 트렌디하게 바뀌도록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만강강 듣고 여기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유인을 할 수 있도록 소위 가게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에 문이 없어야 돼요. 네? 가게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 젊은이들의 호프집을 만들더라도 문이 없어야 돼요. 그게 오픈 스테이지로 해놓고 거기에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술 마시고 놀 수 있는 젊음의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지금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가보면 마리나베이 주변의 가게들은 문이 없습니다. 거기 보면 밤새도록 공연을 해요. 싱가포르 사람의 3분의 1이 저녁이 되면 마리나베이로 나옵니다. 외국 관광객도 나와요. 그런 식으로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경제국장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흑수저의 삶을 살아오신 걸 알고 있고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시던데 이 시대를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간직했으면 하는 인생의 가치관은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나는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게 살아야죠. 청춘이라는 게 나이를 기준으로 청춘을 판별하지는 나는 않습니다. 꿈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청춘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으면 그건 벌써 이거는 간세대야. 그래서 청춘의 기준을 꿈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지 청년들이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다. 난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꿈을 꾸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신라스테이 유치 비결이 뭔가요? 신라스테이 유치한 거는 경북광주 박 회장 왔어요? 안 왔죠? 그 땅이 있어가지고 그다 호텔 지어라 막. 그래가지고 신라호텔하고 했는데 신라호텔이 처음에는 4성급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4성급 호텔로 하겠다. 그래서 4성급 호텔인 것 같으면 오지 마라 마. 5성급 호텔로 해라. 그래서 5성급 호텔로 하고 아마 그게 신라호텔이 들어오면 옥상에 싱가포르
최고 유명한 호텔처럼 수영장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특급 호텔이 들어온다. 그게 바로 요 옆에 들어옵니다. 바로 요 옆이죠. 바로 옆에. 대구백화점 후적지도 잘 부탁드립니다. 대구백화점 후적지는 저거 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뚜렷하게 지금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해가지고 동성로가 제대로 살려면 대구백화점 저게 다른 회사로 넘어가가지고 새로운 젊음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동성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건 합니다. 지난번에 푸바오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 푸바오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푸바오가 아니고 사천성에 청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천성의 청도가 대구하고 자물계련을 맺었어요. 근데 사천성의 청도라는 도시가 인구가 2,500만입니다. 대구의 10배는 커요. 그 사천성의 시장이 중국의 모든 이게 뭐야 이름이 그 사람이 이 푸바오뿐만 아니고 중국의 모든 이게 뭐지 곰이 판다를 사천성에서 청도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 김에 지난번에 우리도 판다 두 쌍만 주면 대구 거기서 키우겠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사천성 성장하고 사천성의 그 청두시장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지난번에 그 중국 대사가 왔을 때 자네가 중국 정부에 이야기해서 허가를 맡아라. 대구를 보내주라고 해라.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중국 외무성에 그 외교부죠. 그쪽에 이제 연락을 하고 한국 외교부에서 우리도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구 대공원에 오게 되면 참 좋겠죠. 시장님들 제 관광특구 기념 파티 이거는 글쎄 오늘 하는 건데 오늘 안 하면 또 하라고? 네. 우리 그 경제국장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다가 젊은이들을 춤 배틀을 한번 해봐. 댄스 파티. 댄스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든지 그래 한번 해봐요. 대구시장 취임후에 2년 지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가 2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대구 혁신을 100가지를 했습니다. 100가지를 2년 동안 100가지를 했는데 100 플러스 1이라고 지난번에 대구 혁신 100 플러스 1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완성이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래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뭐 그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 한 일이 한 100가지가 되기 때문에 특히 신공항 뭐 달빛 철도 뭐 그 다음에 후적지 개발 군부대 이전 그게 전부 합치면 한 100가지가 돼요. 그런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 전부 다 기억에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성로가 옛명성을 회복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한 3, 4년 걸릴 거예요. 우선 저기에 신라스테이가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연관지어서 거리 정화가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공실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좀 낮춰야 돼. 임대료를 좀 낮춰야 돼. 낮춰가지고 공실이 없는 동성로가 돼야지. 잔뜩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임대료 올리려면 누가 들어와요? 나중에 들어와서 한 10년 해보고 장사 잘 되면 그때 임대료를 올리고 지금은 임대료부터 낮춰야 돼. 그래야 공실이 없어지죠.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이익이 뭐냐? 우선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의 2대 도시가 됩니다. 원래 대구가 서울, 평양, 대구였어요. 옛날에는 부산 지금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6.25 지난 후에 부산이 이제 무역항으로 크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커지고 대구가 쪼그러들어가 지금 인천한테도 밀려요. 곧 대전한테도 밀립니다. 한국의 4대 도시가 되었어요. 한반도의 3대 도시에서 한국의 4대 도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쇠락한 대구가 일어서려면 TK 통합이 돼야 돼요. 통합이 되면 우선 면적만 하더라도 서울시의 33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2배입니다. GRDP도 크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통합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되면 특별시장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이 균형 발전하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북부 사람들은 지금 반대 기류가 있어요.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무엇인지 청사 배치입니다. 공공기관 배치인데 원래 경북도청이 어디 있었어요? 상계동에 있었잖아요. 내가 통합할 때 제일 처음 한 말이 환지곤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장 대구 경북 특별시 시청은 대구로 오는 게 맞겠죠. 대구 경북은 대구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지사는 안동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안동을 중심으로 하면 대구 경북이 발전이 안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자꾸 우기고 있으니까 그래 오늘 내가 그래 우기면 통합은 안 된다 하기 어렵다. 내가 그 오늘 한마디 했는데 이게 소방본부도 그래요. 대구에 있어야 되잖아. 의회도 그래요. 대구에 있어야지. 근데 그걸 지금 안동에 두겠다고 하는데 그게 납득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받아들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른 거는 우리가 이 통합법안을 만들 때 우리는 이미 TK 통합특별법도 해봤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거 달빛 set돌법도 해봤어요. 그거 어려웠어요. 둘 다 국회를 설득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통합특별법도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달을 밤을 새워서 만들었어요. 한 달 전에 경상북도에 줬어요. 대구 경북이 통합을 발전을 동시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달 전에 줬는데 여태 거기에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8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장기 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우선 첫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8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그리고 두 번째, 국회 통과를 할 보장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TK 특별법이나 공항 특별법이나 달빛 철도법은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도 설득하고 민주당 설득해서 그건 내가 통과시켰어. 둘 다. 그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TK 종합특별법은 통합이 되면
TK가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돼버리기 때문에 부산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이게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가 어려울 거야. 내가 국회의원을 5번을 해봤어요. 국회 돌아가는 거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대구 경북이 합의한다고 해도 국회에 통과하기는 대통령하고 행안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는 받아줄 거야. 그런데 국회는 나는 통과한다는 내 자신은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적거리고 애내기지 말고 통 크게 합의하고 합의한 후에 그걸 갖다가 주민들, 경북은 경북지사가 설득하고 대구 시민은 내가 설득하고 그리고 도의회 시의회 통과하고 그걸 법안 만드는 그걸 국회에 제출해서 주력을 내야 되는데 관공서 지금 어디 두느냐 그거 갖고 동의를 안 해주는 바람에 8월말까지 안 되면 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가고 우리는 여기에 주력할 수가 없어요. 100+1에서 1은 떼어내버리고 100가지 혁신이라도 우리가 다 충실해야 돼요. 그거 하는데 집중해야지. 더 이상 미적거리고 저렇게 예매으면 통합은 장기 과제로 넘어갑니다. 청년들이 시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난 딴 거는 잘 모르지만 나는 앞뒤재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그 두말을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왜 말을 예매 모아야 하겠습니까? 빠져나갈 국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을 예매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 30여 년 정치하지만은 검사 때부터 말을 예매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려면 하고 싫으면 말고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죠 뭐. 유잼도시 대구 관광의 큰 그림은 곧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직의 거주지 제한이 전국 최초로 없어졌는데 대구 청년의 입지를 좁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게 참 졸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구가 왜 인구가 줄겠어요? 외지에서 대구 들어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외지 사람들이 대구 와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어차피 출산율이 낮은데 안전하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 임용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단체 채용시험도 임용제한 철폐를 했어요. 전국 최초로. 그리고 외지에서 광주에서 와서 공무원하고 충청도도 오고 강원도도 오고 제주도도 오고 그렇게 오라 이 말이야. 어떻게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올챙이처럼 오글거리며 살아가지고 그래서 대구가 30년 동안 쇠락하게 되고 망하게 된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여기저기 임대가 붙어 있습니다. 동성로 프로젝트 하려면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 돈이 없어요. 돈 달라는 소리인데 그건 안 합니다.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시 예산이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들어와서 빚을 2천억을 갚았어요.
갖고 난 뒤에도 우리는 매년 예산 편성하면서 어느 지자체나 국가나 다 예산 편성하면서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빚을 내야지 예산 충당이 돼요. 그런데 대구시는 제가 맡고 난 뒤에 2년 동안 지방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빚은 안 져요. 기존에 있는 돈도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긴축 예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자기 돈 아니라고 시민들한테 뿌리고, 얼마 전에 뭐 코로나 때 시민들한테 뿌린 돈이 2,400원이에요. 내가 그거 뿌리는 거 보고 10만 원씩 뿌리는 거 보고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시민들이 10만 원 받으면 고마워하겠어요? 근데 2,400억이라는 돈은 대구시에서 만들기 힘든 돈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2,400억 시민들한테 뿌리는 그 돈을 감염병 유치한다고 떠들지 말고 그 세터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살림 그래 사는 거 아니냐고. 상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가 없고, 상인들이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기에 공영과 시설물 설치 내용인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영과 시설물 설치 없이 젊은이들이 이 거리 오겠습니까? 볼 게 없는데. 홍대거리 안 가보세요. 응? 젊은이의 성지라는 서울에 홍대거리 안 가보세요. 홍대거리를 배치마킹하지 않고는 젊은이들이 찾지 않습니다. 대백이 비어져 있다고 질문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로페이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정부도 지금 예산을 갖다가 확 줄여버렸고 대구시 예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청 프로포즈는 대구 신천에 명소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원래 이게 만들려고 했던 게 신천 테라스인데 그것보다도 젊은이들의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건 나이 드신 분 와서 나이 70 되신 분도 할머니하고 와서 프로포즈 해도 되고, 그래서 신천 프로포즈라는 이름을 내가 지어가지고 그거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들면 명소가 될 겁니다. 대구의 명소가 될 겁니다. 파리 가면, 프랑스 파리 가면 퐁네프 다리가 있어요. 세르강 다리. 근데 퐁네프 다리에 가면 젊은이들이 거기 와서 헤어지지 말자고 열쇠를 꼭 잠가놓고, 자물쇠를 잠가놓고 열쇠는 세르강에 버립니다. 그 열쇠가 우리 영혼이 헤어지지 말자고. 그게 유명한 날이에요, 세계에. 그래서 대구도 그런 퐁네프 다리, 세네갈의 퐁네프 다리 명소를 신천에 만들 겁니다. 사모님께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는지요? 우리 집사람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의 은행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었는데 본차자로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를 했는데 우리는 프로포즈 했다기보다도 그냥 내 좋으면 같이 살고 내 싫으면 가고 그런 식으로 맞는 첫날 이야기하고 끝났습니다. 여유가 있지 않더라도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이게 결혼 안 하는 사람은 물론 굉장히 사정은 있겠지만은 이게 어렵게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 사람 사는 과정입니다. 응?
그냥 모든 걸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은 그거 얼마나 이혼해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어렵게 만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이게 사람 사는 거고 인생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 사람들 그걸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시장님께서는 가난했던 유년 시절 시작으로 검사, 국회의원, 도지사, 대구시장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대학교 입학할 때입니다. 저는 원래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내가 영남고등학교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갈 때 이과로 갔어요. 그때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과에서 문과를 못 갑니다. 문과에서 이과를 못 가게 돼 있었어요. 입시 제도가 그래 돼 있었어요. 근데 나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그때 이과로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아버님 시골에서 내려오라 해서 잠시 가보니까 의과대학은 학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 돈도 없는데 막 육사가라. 그래서 내가 육군사관학교 포기하고 10월에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어요. 71년 10월에. 그 육군사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때 육사를 문과이과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해 12월 23일 날 저희 아버님이 억울하게 파출소에 시골 파출소에 잡혀가가지고 심하게 곤욕을 치렀어요. 비료를 정상적으로 타왔는데 그걸 작물 취득했다고 그 농협조합장이 덮으시었고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가지고 거의 사흘 동안 맨날 시골 파출소 무서웠습니다. 일제시대 순사들처럼 거의 가혹하겠고 그래서 내가 딱 당하는 거 보고 나오면서 야, 이 경찰 잡으려면 뭐 하면 되노? 이래 물어보니 검사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에라이 건담마 이과 안 간다마. 그 시험치기 25일 전에 문과로 돌려가지고 문과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죠. 의사 하려고 하다가 육사해서 군대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 사건으로 나 이과에서 문과로 가가지고 검사가 됐으니까 그게 인생의 포인트죠. 대구는 과거 3대 도시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이야기한 폐쇄성입니다. 대구의 폐쇄성 이거는 전국에서도 소문난 겁니다. 대구에 아마 여러분들 화교가 없죠? 네, 화교가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화교가 발붙이지 못한 도시가 대구. 그 정도로 대구가 폐쇄성이에요. 이 대구 폐쇄성을 벗어나지 않으면 대구가 일어서기 어려워요. 그래서 소위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거 전부 다 내가 시정받고 난 뒤에 다 깨는 겁니다. 인정 안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업 재배치를 해요. 대구는 섬유도시로 대구가 컸는데 이 대구가 섬유가 30년 전부터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똑같이 쇠락하죠. 그럼 섬유가 쇠락하기 시작했으면 대구가 30년 전부터 산업 대전환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미적거리고 하다가 몰아간 겁니다. GRDP가 전국에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대구를 맡고 있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관료들 전부 나쁜 놈들이야. 전부 나쁜 놈들이야. 저것만 해먹고 다 나간 거야. 그래서 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쇄성과 산업 재배치를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기업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5대 신산업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업 유치하는 것도 대부분 5대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착근이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박정희 광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 논리도 일관성이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은 역사의 인물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공과를 두고 언제나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만들 준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구가 3대 정신이 있어요. 그 첫째가 구한말 국채 보상운동을 하면서 구국운동을 하던 구국운동 정신이 대구 정신의 첫째. 두 번째가 60년도에 4월에 2.8 이승만 독재의 한간 자유정신입니다. 세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 작업하고 산업화를 하면서 시작한 게 경공업입니다. 그 경공업이 중공업이 되고 지금의 첨단 산업이 된 거예요. 그 경공업의 중심지가 대구였고 그게 서대공업입니다. 그래서 대구의 3대 정신이 국제보상운동으로 인한 구국운동정신, 2.8 자유정신, 세 번째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정신. 근데 앞에 두 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기념물이 있고 조형물이 있는데 이 박정희 산업화정신은 조형물도 없고 기념물도 없어요. 박정희 기념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전부 정치인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조례를 만들고 이번에 박정희 광장 만들고 박정희 공원 만들고 그리고 동상도 세우는 것이 맞다. 목포나 광주를 가보면 김대중 광장, 김대중 센터, 김대중 동상 수없이 많습니다. 대구 동성로 관광의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구로 박정희 광장을 설치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방금 설명 다 했습니다. 근데 정치하면서 반대가 없는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어느 정책이나 반대가 있어요. 근데 반대한다고 눈치 보고 몸살이고 못하면 그 지도자 아니죠? 반대에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겁니다. 피부가 좋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더 좋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좋은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술은 어느 술이라도 2잔 이상은 절대 안 마십니다. 술은 취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담배 끊은 지가 12년 됩니다. 지금 김경우 의원도 담배 끊고 술 먹지 말아야 돼. 피부색 별로 안 좋아.
동성로에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데 유교 청장 쉼터 좀 만들어 주세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어떠냐 이런데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습니다. 원래 검사를 나 한 10년 했거든. 11년 하고 정치를 이제 한 30년 해줘. 근데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고야. 뭐 중청장도 그럴 거야. 뭐 매일 민원이 와서 떠들고 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지.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떠들면 떠드는가 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정치할 재미가 있어요. 반대 없이 정치하려면 김정의 북한 가야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신경 쓰고 살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난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 그리고 참 마음이 축 처질 때는 산호라면 그 노래 부르면서 한 풀어 부르고 깨끗하게 살지 마라. 가슴을 확 펴라. 쫙 펴라. 그래 살고 또 성경의 자문을 보면 솔로몬의 자문을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늘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줄 때는 대부분 자살을 하게 되죠. 대부분 자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늘이 주는 인간에 대한 시련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편이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면 그냥 산호라는 노래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로다 그 생각하고 끝냅니다. 질문은 다 끝났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노래는 나중에 댄스 배틀 할 때 와서 내 노래를 하든지 안 되니까 지난 탄핵 대선 때 내가 동성로 와서 홍도야 울지 마라 부르고 서산에 가서는 서산 갯마을 불러주고 제천에 가서는 울고 웃는 학달제 부르고 온갖 정부 대전에 가서는 대전 부르서 부르고 그때 왜 그랬겠어요? 탄핵 대선이 되니까 우리 당의 말은 안 들으려고 해요. 사람들이 왜 나왔냐? 그 소리만 하고 내가 탄핵당한 것도 아니고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는데 피해는 이제 내가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목 걸기 위해서 노래부터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때 하면서도 노래하면서도 굉장히 비참했어요. 이건 아닌데 근데 유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래는 다음에 여기 댄스 파티하고 할 때 그때는 노래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내 노래 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관광특구 기능한데 유기화 청장 우리 김기웅 의원 그리고 그 박태선 박태선 그 의장님 그리고 우리 이민환 의원 전부 고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 원장님 오셨네. 축하드리고 앞으로 동성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유기화 청장님 하고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씨.